안녕하십니까. 신영일의 비즈정보 플러스입니다. 요즘같이 추운 날씨에는 콩나물을 먹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콩나물의 머리와 줄기 부분에는 단백질과 비타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소화 흡수가 잘 되고 감기 예방과 빈혈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스파라긴산은 알코올 분해를 도와준다고 하는데요. 자, 이러한 콩나물을 고를 때는 줄기가 통통하고 잔뿌리가 적으면서 무르지 않은 것이 좋은 콩나물이라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요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지속 가능한 운동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필라테스가 인기라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필라테스와 함께 다양한 운동기구를 활용해서 전문적으로 운동을 진행하는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뒤를 돌아볼 여유조차 없이 앞만 달리는 경우가 많다는데요. 이처럼 숨가쁘게 살아가는 만큼 현대인들의 몸과 마음의 균형이 무너지기 쉽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불균형이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좋지 못한 자세를 인지하고 바른 자세로 조절할 수 있는 감각을 키우며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에 요즘에는 무너진 균형을 되찾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필라테스나 요가 같은 운동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데요. 서울에 위치한 한 필라테스 센터. 이곳은 필라테스에 대한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강사가 회원들에게 자신의 몸과 마주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선물하고 있다는데요. 네, 저희 센터는 We do care about your health and pleasure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고객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최적의 서비스와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맞춤 운동을 제공하고 있는 센터입니다. 화이트톤의 깔끔하고 모던한 인테리어를 연출한 이곳. 사방으로 둘러싸인 테라스와 통유리가 야외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주며 3개의 운동룸과 1인 샤워실, 화장실, 서비스 시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문지연 대표는 어떻게 해서 필라테스 센터를 운영하게 된 걸까요? 제가 요가 필라테스 강사로 10년 가까이 활동을 했는데요. 특히 필라테스를 티칭하면서 다양한 임상을 경험하고 또 몸을 공부할수록 필라테스가 근골격계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좋은 운동이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근골격계 질환과 같은 신체적 건강만이 아닌 치열한 현대사회에서 지치기 쉬운 마음 건강까지 회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서 센터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첫 방문 시 내 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문진표를 작성한 후 움직임 평가를 통한 전반적인 상담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원이 원하는 목표와 방향에 따른 목표 설정이 이루어지며 평가를 뒷받침한 운동 솔루션이 제공된다는데요. 그렇다면 이곳의 수업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모든 수업은 1대1로 진행되며 일반적인 필라테스 수업부터 재활, 선수 컨디셔닝, 그리고 임산부와 시니어들을 위한 프로그램까지 전문성 있게 수업 커리큘럼이 구성되어 있다는데요. 우선 다양한 평가와 회원의 운동 목적을 고려해서 운동 방향을 정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통증이 있는 경우 통증 완화를 우선순위로 두고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움직임, 근력 강화, 기능 향상, 그리고 회원이 원하는 목표 지점까지 단계별로 프로그래밍하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 안에서 회원이 주체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결국엔 스스로 인지하고 자각해야 회복도 빠르고 변화도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필라테스는 관절 건강에 좋은 운동이라는데요. 필라테스 수업 진행 시 강한 힘을 기르기보다는 큰 힘을 들이지 않고 몸을 유기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제가 악기를 하다 보니 장기간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가 많아서 허리랑 어깨 통증을 많이 느꼈었는데요. 필라테스를 하고 나서는 그런 통증이 줄은 것 같아서 좋아요. 이곳에서는 신체 건강에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는 요소인 유산소 운동도 진행하고 있다는데요. 신체 컨디션을 확인하고 타깃한 강도의 운동을 확인할 수 있는 심박계를 착용한 후 점핑보드나 파워플레이트, 전신저항 운동기구 등 다양한 기구를 활용해 수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체형 교정을 비롯해 몸의 라인과 근육을 예쁘게 만들고 싶어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단순한 근육 강화가 아닌 팔을 들어 올릴 때 관절에서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야 하는지, 내 움직임 패턴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니까 평소 생활 습관에서도 적용하게 되더라고요. 요즘에는 다이어트나 미의 목적보다는 건강을 위해서 꾸준히 수업을 들으러 오고 있어요.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데요. 이제는 필라테스를 비롯해 다양한 운동기구를 활용하여 전문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센터를 통해 삶의 질을 높여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많은 수의 고객보다는 한 분 한 분을 위한 최고의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만든 저희 센터에서는 호텔급 시설에 쾌적한 환경에서 프라이빗한 케어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리고 근거 기반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을 제공하기 위해서 최신의 질 높은 논문들을 참고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해서 더 많은 케이스의 고객을 돕고 싶습니다. 허리 디스크는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조심해야 할 질환이 됐습니다. 과거에는 중년층 이상에서 주로 발병했지만 요즘에는 나이에 관계없이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허리 디스크가 발생하는 원인부터 치료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우리 몸의 기둥 역할을 하는 척추. 이곳은 몸의 무게를 버티면서 꼿꼿하게 서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기관이라고 합니다. 척추는 주변의 여러 근육과 인대로 구성이 되어 있어 몸을 튼튼히 지지해준다는데요. 건물의 기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전체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척추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전신이 힘들어지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척추 건강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합니다. 최근 많은 현대인들이 잦은 허리 통증을 호소하고는 하는데 이는 척추 질환과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특히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 3대 척추 질환으로 꼽힐 만큼 현대인들에게서 흔하게 나타나는 질환 중 하나라고 합니다. 요추 추체 사이에 존재하는 구조물을 디스크 혹은 추간판이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병명 대신 사용하는 허리 디스크란 요추의 추간판 탈출증을 의미합니다. 디스크가 돌출되거나 디스크 내부 수액이 섬유륜을 뚫고 나와 신경을 압박하면서 허리의 통증, 하지의 방산통 증상이 나타나며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때 허리 디스크를 의심하게 됩니다. 얼마나 디스크가 돌출되고 수액이 튀어나왔는지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디스크에 문제가 생기게 된 상황에 대한 이해와 치료가 더욱 중요합니다. 허리 디스크가 한번 발병하게 되면 일상생활을 어렵게 만들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된다고 합니다. 허리 통증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엉치, 다리까지 통증이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허리 디스크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최근에 좌식 업무와 고정된 자세로 일을 하는 환경이 증가하고 있어서 디스크에 무리가 가는 자세를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와 스마트폰을 고정된 자세로 오랜 시간 시청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고 이 또한 척추와 디스크에 무리를 주게 됩니다. 척추는 적당한 움직임과 함께 주변 근육이 활성화되어 자세를 유지해 주어야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데 마치 지팡이를 짚듯 척추에 의지해서 자세를 취하는 경우가 많아져 허리 디스크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의심되면 병의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는데요. 우선 허리 통증의 기간과 양상 및 방산통의 유무를 확인한 후 이학적 검사를 통해 요추 디스크에서의 신경근 압박 소견을 체크한다고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MRI를 의뢰해 영상의학적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요. 정적인 상태에서 환자의 자세를 살펴보고 동적인 여러 상황에서 환자의 동작을 검사하여 척추의 정렬 상태와 동작의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판단한다는데요. 요추에 무리가 가는 환경에 계속 노출되어 디스크를 방치하게 되면 수액의 탈출이 점점 진행돼서 신경근 압박이 심해지게 됩니다. 허리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엉덩이랑 다리까지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장시간 앉아 있거나 서 있는 자세를 취하기 어려워지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허리 디스크 치료는 크게 약물 치료와 물리치료, 신경 차단술 등 비수술과 수술로 나뉘는데요.
많은 환자들이 통증과 저림 현상이 발생하면 수술을 해야 할지 걱정하지만 비수술 치료로도 얼마든지 증상이 호전될 수 있다고 합니다. 허리 디스크 치료는 영상과 증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결과물에 대한 치료보다 디스크가 발병하게 된 원인에 대한 고찰과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또한 디스크의 탈출 정도와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의 심하기가 항상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통증이 심한데 디스크 탈출은 경미할 수 있고 통증은 전혀 없는데 MRI 검사를 시행했더니 디스크 탈출이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디스크 치료 시 진통, 소염 위주의 치료는 당장의 불편함을 개선할 수 있으나 근본적인 치료가 되기는 어렵고 요추 골반대의 구조적이고 기능적인 부분의 개선 치료가 꼭 고려되어야 합니다. 한의학적 관점에서는 허리 통증을 개선하기 위해 약침과 침, 추나요법을 병행하는 한방 통합 치료를 진행한다는데요. 그중 약침은 인체에 주입할 수 있도록 조제된 한약재 성분을 환자의 경혈 및 신체 부분에 주사기로 주입하는 치료라고 합니다. 그리고 추나요법은 한의학적인 진단을 통해 한의사가 신체와 보조기구를 이용하여 환자의 신체 구조 및 기능 부전을 치료하는 방법이라는데요. 추나요법은 진단과 평가, 시술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치료 과정을 한의사가 모두 시행하기 때문에 치료의 연속성이 있습니다. 또한 한의사의 신체를 이용하여 환자의 척추와 관절을 치료하기 때문에 개별 환자의 몸 상태에 따라 치료 내용이 유연하게 바뀔 수 있습니다. 추나요법은 정적인 부분에 있어 척추 골반의 구조적인 문제와 동적인 부분에 있어 척추 골반대의 기능적인 문제, 그리고 이러한 구조와 기능을 안정성 있게 유지하고 움직여줄 힘과 근력에 대한 문제를 모두 치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는 현대인들의 고질병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척추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허리에서 통증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초기에 검진을 받은 후 비수술적 치료를 통해 통증을 개선해보는 건 어떨까요? 반려인들의 가장 큰 걱정은 반려동물의 건강 문제일 겁니다. 동물은 사람처럼 말을 할 수 없기에 어디가 왜 아픈지 알 수 없기 때문인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반려동물의 건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반려동물 건강 측정기를 선보인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다양한 첨단 기술이 주변 실생활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람들의 건강을 더욱더 편리하고 정확하게 케어할 수 있는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이 성장하고 있다는데요. 그러나 그 범위가 이제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반려동물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경향이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스마트 반려동물 용품이 시장에 나오고 있다는데요. 서울에 위치한 한 회사. 이곳은 반려동물의 건강관리를 손쉽게 도와줄 수 있는 반려동물 건강 측정기를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저희 회사는 반려동물 건강 측정기를 개발해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의 운영 철학은 공감대 형성으로 단순히 사람의 중심의 공감이 아닌 반려동물 중심의 공감입니다. 사람과 반려동물의 공감, 반려동물 정보의 상태를 중심으로 사람과 사람의 공감을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동안 시장에 나왔던 반려동물 관련 웨어러블은 대부분 반려동물의 위치를 찾는 GPS 트래커가 주 기능이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이곳에서는 트래커가 아닌 체온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여 반려동물의 건강을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체온계를 개발하던 회사였는데요. 문득 드는 의문이 사람들을 위해서는 끝없이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는데 왜 동물들을 위한 기술은 없는 것일까였습니다. 어릴 적 키우던 반려견을 떠나보낸 후 일절 관심을 끊었던 반려동물 관련 내용들을 찾아보니 반려동물을 위한 먹거리 등 다른 분야는 굉장한 발전을 하였지만 체온계는 여전히 20년 전과 똑같이 항문에 찔러 넣으며 힘들게 측정 중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의 발달에 비해 반려동물의 건강을 손쉽게 측정하는 기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체온 알고리즘을 토대로 반려동물 건강 측정기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개발한 반려동물 건강 측정기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연동 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반려동물에게 어울릴 만한 컬러로 고를 수 있도록
빨간색과 파란색, 분홍색 등 총 6가지 컬러의 스트랩이 준비되어 있으며 사이즈 같은 경우 고양이나 중소형견을 위한 스몰 사이즈와 대형견을 위한 라지 사이즈로 구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기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우선 반려동물의 목에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채워준 후 기기 관련 앱을 다운받습니다. 그리고 연동이 되면 자동으로 반려동물의 데이터가 앱으로 전송되어 효율적으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다는데요. 사람이 아플 때 체온계로 체온 측정을 하듯이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를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방법도 바로 온도 측정입니다. 특히 동물마다 온도가 달라서 꾸준한 온도 체크를 통해 평균 온도를 파악하고 있어야지 사전 질병 예방이 가능합니다. 측정하기 어려운 기존 항문을 통한 온도 측정이 아닌 목에 착용만 하고 있으면 자동으로 데이터가 저장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간편하게 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즉각적으로 온도 데이터를 전송해 현재 온도와 시간별 온도, 일일 온도, 주별 및 월별 온도의 변화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는데요. 온도 체크뿐만 아니라 활동 센서를 통해 반려동물의 운동 시간과 강도, 빈도를 기록하고 이를 통해 반려동물의 일일, 주간, 월간 산책량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앱 내 달력과 메모장 기능을 통해 반려동물의 스케줄을 관리할 수 있으며 제품의 배터리나 전원이 꺼지면 앱의 알림을 통해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는데요. 저희 반려동물 측정기는 반려동물의 목에 착용만 해주면 2분에 한 번씩 자동으로 온도 데이터가 측정되어 항상 손쉽게 관리가 되고 고열이나 저체온 때 별도의 알람이 울리게 됩니다. 이상이 있을 시 병원을 방문하여 반려동물이 큰 병으로 이어지기 전에 초기 진단이 가능하고 반려동물의 건강도 챙기고 자동적으로 비용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 한편 이곳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환경 문제를 고려하여 친환경 리사이클링 소재를 사용해 반려동물 건강 측정기의 케이스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반려동물 건강 측정기는 기획, 개발, 디자인, 생산, 마케팅 등 전체를 다 저희 손으로 작업했으며 당연히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저희가 만든 이 작은 기기에 수많은 분야의 기술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단순히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조합이라 여기실 수 있지만 스타트업에서 하기에 만만치 않은 규모의 사업이란 걸 시작할 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인력 구성과 네트워크를 짜는 데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 했으며 이렇듯 저희의 노력의 결과물로 탄생한 반려동물 건강 측정기를 통해 많은 반려동물의 건강을 지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외출 시 집에 남겨진 반려동물이 걱정된다면 이제는 반려동물 건강 측정기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지 실시간으로 온도를 체크하고 활동량도 확인해 좀 더 간편하게 반려동물의 건강 관리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다이어트는 평생의 숙제입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특별한 변화가 없는 경우도 있고 체중 감량에 성공한다 해도 자칫 방심하면 요요 현상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요요 현상을 막으면서 올바르게 다이어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비만은 만병의 근원으로 꼽히는데요. 비만으로 인해 각종 성인병과 합병증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먹는 방송인 음식 콘텐츠가 쏟아져 나오면서 음식에 대한 욕구를 증폭시키고 있다는데요. 이와 더불어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비만 환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음식을 먹지 못해 질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았다면 요즘에는 과하게 음식을 섭취해서 오는 질병들이 많아지는 추세라는데요. 이에 많은 사람들이 멋진 몸매와 체중 관리를 위해 다이어트를 시도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작심삼일로 끝나버리기 일쑤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이어트가 작심삼일로 끝나는 이유는 잘못된 다이어트 정보나 나에게 맞지 않는 다이어트 방식을 그대로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식단과 관련해서도 친구들과의 잦은 만남이나 회식 자리, 탄수화물 중독과 같이 먹는 유혹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다이어트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방법이 틀렸다거나 빠른 효과에 대한 기대로 인해서
너무 급한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에 작심삼일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변화보다는 6개월에서 1년이라는 긴 시간을 두고 서서히 감량해 나가는 것이 효과적인 측면과 건강적인 측면에서도 필수적이며 체중 감량 이후에도 장기간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요 현상 없는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단과 적절한 운동을 병행하여 다이어트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만약 자신에게 적합한 다이어트 방법을 찾기 힘들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우선 본격적인 처방에 앞서 개개인별로 다양한 생활 방식이나 습관을 자세히 파악한 뒤 체형 및 체성분 분석기를 통해 정확하고 꼼꼼하게 체형 분석을 하고요.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원하는 감량의 목표 설정과 개인 맞춤 식단 관리, 그리고 생활 습관 교정 등 효율적인 다이어트 처방을 제시해준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 좀 더 다이어트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방분해 주사가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방분해 주사는 용액을 주입하면 지방세포를 뒤흔드는 파동을 일으키게 되고 이 때문에 뭉쳐져 있는 지방이 흩어지는 과정을 겪게 된다는데요. 이후 특수한 약물에 의해 지방세포가 부풀고 구멍이 나며 지방세포의 파괴를 유도하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용액과 파괴된 지방세포가 체외로 배출되어 지방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방분해 주사 고려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지방분해 주사를 고려할 때는 반드시 스테로이드, PPC라 불리는 포스파티딜 콜린, 히알라제 이 세 가지 등의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성분들은 몸에 안 좋은 대표적인 약물이자 대부분의 부작용을 일으키는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지방분해 주사를 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사후 관리에도 꼼꼼하게 신경을 써야 한다는데요. 물을 자주 섭취하는 것은 지방분해 주사의 효과뿐만 아니라 다이어트 자체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사 이후에 생긴 부기는 하루에서 이틀 사이에 70에서 90% 정도 없어지게 되고 3일 이내에는 100% 흡수가 되지만 그 전까지는 움직임에 따라 지방분해 주사 약물이 살짝 새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2일에서 3일 정도는 격렬한 운동은 피해 주시고 약물이 새어나온 경우에는 깨끗한 수건이나 휴지로 닦아내 주시면 됩니다. 한편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할 때 식단에서 많이 판가름이 나는 편이라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식단 관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다이어트에서 식단과 운동의 비율은 80대 20 혹은 90대 10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식단의 중요성을 빼어놓을 수 없는데요. 황제 다이어트나 원푸드 다이어트 등 여러 유명한 다이어트 방법이 있지만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은 탄수화물,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당질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미 수많은 연구에서 살이 찌는 원인은 탄수화물로 밝혀졌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적절히 제한하면서 단백질과 지질류의 섭취를 늘리는 방식의 식단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각자의 생활 습관이나 본인의 체지방 구간에 따라서도 식단 관리의 방식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다이어트 식단을 맞추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는 풀기 힘든 평생 숙제라는 수식어가 뒤따를 만큼 어렵고 힘들다는데요. 만약 다이어트를 시작한다면 단기간에 무리한 다이어트 방법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다이어트 방법을 찾아서 요요 현상 없이 몸매를 가꾸어 보는 건 어떨까요? 다이어트는 길고 어려운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다이어트로 인해서 점차 변해가는 모습과 좋아지는 건강은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며 삶의 질을 높여줄 확실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단순히 체중이 줄어드는 것만이 다이어트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몇 킬로그램을 감량하는지 보다는 얼마나 예쁜 라인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며 얼마나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하느냐가 핵심적인 다이어트의 결과겠죠. 혼자 하기 힘들면 친구들과 같이 다이어트를 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며 긍정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다이어트를 서서히 해나가는 것이 다이어트 성공의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에게 필요한 것을 찾다 보니 반려동물 관련 산업도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반려동물을 위한 다양한 간식과 용품을 선보이는 무인 매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4가구 중 1가구에는 집 문을 열면 반겨주는 사랑스러운 반려동물이 있다고 합니다. 반려동물은 일상에 행복을 주는 작은 생명이자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보람을 선물하는 존재인데요. 반려동물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반려동물과 관련된 다양한 신조어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특히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고 반려동물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페팸족 같은 경우 더 이상 낯선 단어가 아니게 되었는데요. 이에 맞춰 페팸족들을 위한 반려동물 시장도 자연스럽게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반려동물 관련 창업에 도전하는 창업자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에 위치한 한 반려동물 용품 매장. 이곳은 페팸족이 즐겁게 반려동물 용품 쇼핑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강아지를 키우는데 주변에 강아지 용품을 사는 곳이 변변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을 키우는 지인들 역시 온라인을 아니 실제로 제품을 보고 구매를 하고 싶은데 주변에 매장이 없어서 불편함을 느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년 동안 창업 준비를 하면서 직접 24시 반려동물 무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기자기한 조명과 함께 민트색으로 포인트를 주어 깔끔하면서도 화사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이곳. 이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박서희 대표는 강아지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들을 위한 품질 좋은 용품들을 합리적인 가격에 최적의 서비스로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가고자 한다는데요. 반려동물 용품 편의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용품뿐만 아니라 고객 컨텐츠를 개발하여 접목할 것이며 고객이 24시간 언제 어디서든지 저희 매장을 편하게 방문해서 다양한 용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매장은 시그니처 컬러인 민트색 위주로 한 인테리어로 최대한 비용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비용이 늘면 고스란히 점주들이 리스크를 안아야 할 몫이기 때문입니다. 매장 내부는 크지 않지만 반려동물에게 필요한 다양한 물품이 진열돼 있다는데요. 반려동물이 좋아하는 육포와 뼈다귀, 껌 등 기호성 높은 간식과 사료, 영양제를 비롯해 귀여운 계절별 옷들과 반려동물과 함께 놀아줄 수 있는 가지각색의 장난감들이 많이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반려동물을 씻길 때 필요한 욕조와 반려동물의 깔끔한 뒤처리를 위한 배변 패드, 그리고 식기와 귀세정제, 쿠션도 페팸족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반려동물 용품 중 필요한 물품을 고른 후 키오스크에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으며 계산대 옆에 방명록처럼 쓰이는 벽면이 있어 매장에 없는 필요한 제품을 적어 신청하거나 방명록을 작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에서 핫한 강아지 간식들이랑 그리고 용품들을 다양하게 구입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귀여운 포토존이 있어서 강아지 인생샷을 건질 수 있어서 만족스러웠어요. 이곳에는 반려동물 용품뿐만 아니라 셀프 스튜디오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반려동물에게 입힐 수 있는 예쁜 옷들과 소품들을 비롯해 퀄리티 있게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반사판까지 준비되어 있다는데요. 쇼핑을 한 후 셀프 스튜디오에서 원하는 콘셉트로 반려동물을 꾸미고 사진을 찍어 반려동물과 추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SNS에서 인기 있는 간식이나 용품들이 오프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2층에 이렇게 포토존도 마련이 되어 있어서 애들 인생샷도 찍을 수 있어서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한편 이곳 본사에서는 가맹점주들을 위해 본사의 인프라를 통한 다양한 상품 공급과 영업에 대한 꾸준한 교육, 그리고 매장 관리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는데요. 우선 인건비가 들지 않고 원격 제어가 가능해서 점주가 좀 더 여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가 있고요. 우리 고객들은 직원에게 구애를 받지 않고 편하게 쇼핑을 할 수 있는 점이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장점이 많아 많은 사람들이 가맹사업 관련 문의를 많이 주고 계신데요. 저희는 특히 인테리어 최소화 등 이런 합리적인 창업 비용과 위층의 무료 스튜디오 같은 차별화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꾸준히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반려동물 관련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데요. 만약 반려동물 관련 창업을 고려한다면 인건비 없이 편안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반려동물 용품 무인 전문점 창업에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저희 매장을 찾아주시는 많은 패팬족을 만족시키기 위해 앞으로는 자체 브랜드 제품을 개발하여 저렴한 가격의 다양한 제품들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또한 저희의 공간을 여러 지역에 많이 만들며 믿을 수 있는 대한민국 대표 반려용품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요즘 인터넷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인터넷은 우리 삶의 일부가 됐습니다. 문제는 인터넷 상품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나에게 맞는 상품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건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효율적인 상담을 통해서 인터넷 접수부터 설치까지 해주는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을 우리는 의식주라고 배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는 인터넷이 의식주만큼이나 필수 요소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최근 초고속 인터넷의 보급과 발달로 인터넷 TV를 비롯해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역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인터넷을 활용한 각종 게임부터 쇼핑, 그리고 재택근무나 온라인 수업 등 우리의 생활에 인터넷이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처럼 인터넷 가입 문의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인터넷 가입 전 통신사 변경이나 신규 가입 등 상세한 지식이 부족하여 난항을 겪고 있는 소비자들이 있다는 것인데요. 이런 가운데 인터넷 가입 및 변경이 필요한 고객들에게 보다 품질 높은 가입 컨설팅과 더불어 만족도 높은 가입 혜택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해 찾아가 보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인터넷을 비롯하여 CCTV, 스마트폰 등 통신 상담을 가입하는 인터넷 대리점입니다. 저희 회사는 서울, 경기 지역뿐만 아니라 부산, 대전 등 어느 지역에서든지 인터넷을 가입할 수 있으며 친절한 상담을 통해 2020년도 고객 만족도 1위를 수상한 적도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전문 상담원이 전화로 1:1 맞춤 컨설팅을 진행하여 고객에게 맞는 통신사와 요금제를 안내해준다고 하는데요. 10년 이상의 운영 경력과 풍부한 노하우를 갖춘 회사로서 많은 단골 고객을 보유하고 있으며 재가입 문의 또한 많다고 합니다. 네, 저희 회사는 실적에 대한 부담이 없는 편입니다. 따라서 고객님들한테 불필요한 상품을 가입시킬 필요가 전혀 없고 오히려 가장 효과적인 상품 설계를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이제 고객님들께서는 상품 설계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시는 편이고 저희도 힘들기보다는 오히려 좀 보람차게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온라인 가입 대리점이기 때문에 인터넷 가입 지역 상관없이 365일 상담을 통해서 주말 공휴일도 편하게 상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가입을 진행한 뒤에는 고객에게 사은품이나 현금 혜택이 지급되며 경품고시제의 기준에 맞춰 지급을 도와주고 있다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인터넷 가입 상담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공사까지 직접 진행하고 있다는데요. 병원이나 사무실 같은 기업용 인터넷의 네트워크 공사를 할 때 필요한 장비들입니다. 저희 회사는 기업용 전문 공사팀이 있기 때문에 필요시 현장에 방문하여 상황에 꼭 맞는 설계를 하고 인터넷 접수부터 네트워크 공사까지 한 번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정보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인터넷은 현대인들에게 삶의 질을 높여주는 필수제가 되었는데요. 만약 인터넷 가입이 필요하다면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객에게 적합한 인터넷 가입 상품을 추천해주는 곳을 이용해 보길 바랍니다. 임혜성 대표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회사를 설립한 이유가 뭘까요? 네, 인터넷 스마트폰은 항상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지만 약정이 끝날 때마다 다시 알아보고 새로운 곳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대리점들이 약정이 끝난 고객들 또는 가입을 한 고객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고객들도 어디서 가입을 했는지 잊어버리기 때문인데요. 저희는 약정이 끝난 고객들이 다시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신뢰 있는 통신 대리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요? 네, 우선 저희는 전문 프로그램을 통해서 개인 정보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고요. 또 정기적인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종업계의 대부분 업체들은 상담원들이 프리랜서로서 가입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그 상담원들이 불필요한 상품을 고객에게 안내를 하고
또 가입을 무조건 권유를 하게 됩니다. 저희는 전 직원이 정규직으로서 가입과 또는 실적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상품을 고객에게 안내를 하고 효율적인 상품 설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가입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인터넷 가입 시 현금 사은품을 많이 준다는 문구로 홍보를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확인해보면 현금을 60만 원 이상 지급한다는 업체들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부가 서비스가 많아서 원료금이 매우 높거나 또는 현금 서비스 자체를 지급 안 하는 불법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꼭 주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 있으세요? 네, 저희는 고객 관리에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통신뿐만 아니라 가전 렌탈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관리해주는 토탈케어 회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표적인 재테크 수단하면 바로 부동산인데요. 부동산은 사고 파는 것만큼이나 어떻게 관리하느냐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효율적인 부동산 투자와 자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학의 발달로 인류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이제는 100세 시대라는 말이 낯설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많은 현대인들이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 일찍이 재테크에 관심을 보인다는데요. 대표적인 재테크 방법 중 하나로는 부동산 재테크가 있다고 합니다. 최근의 부동산 시장은 변화와 혼란의 시기를 넘어 진화의 단계에 이르고 있다는데요. 잇따른 규제 정책과 코로나19 여파로 한때는 침체되는 양상을 보였지만 현재는 부동산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며 투자의 문턱이 점차 낮아졌고 다른 투자처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부동산 투자의 가치가 재조명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투자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사전 준비 없이 무턱대고 투자했다가는 낭패를 보기 쉽다는데요. 이런 가운데 수년간의 부동산 개발 사업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부동산 투자 및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해 찾아가 보았습니다. 저희 기업은 도시계획이 수립된 택지지구와 주택부지, 상업용지를 전문적으로 연구, 개발, 공급하는 부동산 투자 및 자산관리 기업입니다. 저희는 차별화된 전략과 경영 방식을 통해 고객들에게 높은 서비스 품질을 제공하여 2022년 한국 인기 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곳은 올바른 부동산 투자 패턴 변화에 따른 방법을 제시하여 고객들과의 신뢰를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통해 인재 양성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데요. 저희 회사의 경영 철학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물건지로 고객에게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고객과 함께 동반 성장하며 올바른 경영과 함께 단기적인 매출보다는 미래지향적인 경영을 하고 싶습니다. 황금성, 인구 유입, 토지의 미래가치 등 완벽하게 분석된 상태에서 토지를 분양해야만 고객의 만족도가 높아지는데요. 고객이 토지를 분양받고 만족을 느낄 때 그것이 저희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토지를 분양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도로공사를 비롯해 토목공사와 배수관공사, 수도, 전기, 도시가스 유입공사 등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는 단지를 조성, 분양, 시행, 시공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어떤 땅이든 개인 용도나 거주, 임대 등 다양한 목적에 맞게 수익성 판로를 만들어주고자 한다는데요. 토목건축과 연계해 도로와 대지를 연결하고 수도, 전기, 배수처럼 주거지에 필요한 구조를 갖춘 토지 계획을 거쳐 땅을 판매하는 것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화성시를 투자 유망지로 꼽고 있습니다. 현재 화성시는 전국적으로 인구 증가하고 있는 지역으로 주거, 상업시설, 레저, 휴양, 물류 등 부동산 개발 투자가 연이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호재가 연이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화성시는 교통망 확충과 더불어 일자리가 많은 곳으로 꼽힙니다. 게다가 화성시 토지 주요 개발 이슈로는 종합관광단지, 대형 야구장, 생태공원, 첨단산업단지 개발 확정, 국제테마파크 등 그야말로 메머드급 개발 호재로 가득합니다. 은퇴 이후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 부동산 재테크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막연히 투자하기보다는 남다른 전략과 운영 방식을 통해 부동산 투자 및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곳에서 도움을 받아보는 건 어떨까요?
김은정 대표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업을 설립한 이유가 뭘까요? 제가 부동산을 한 지는 한 20년이 되었습니다. 땅을 사놓고도 그 땅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모르는 고객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짓거나 팔거나 대출받을 수 있는 땅을 만들고 싶어서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토지 쪽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있을까요? 토지에는 무궁무진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땅이 인구에 비해 땅이 그만큼 좁기 때문에 가능성이 아주 무궁무진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울산이나 부산이 그냥 만들어져 있었던 아닌 것처럼 사실은 항만이나 자동차 산업이 들어가다 보면 그만큼 그렇게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라는 것은 몇 배에서 몇십 배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요. 차별화된 투자 전략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회사를 믿고 투자한 고객들이 실질적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아니면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만큼의 땅을 합니다. 그래서 작은 돈을 가지고 투자한 고객분들은 또 그만큼 같이 뭉쳐서 할 수 있는 것을 또 크게 할 수 있는 분은 한 필지를 분양을 해서 안에 내부도로 실질적으로 이 도로 자체가 있어야만이 땅이 개발이 되기 때문에 안에 토목공사를 해서 그 고객들이 지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자기들이 뭔가 꿈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만큼 하기 위해서 그런 공사까지 다 하는, 그래서 다른 회사와 비교하면 차별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고객분들이 저희 회사를 믿고 투자해 주신 만큼 그 고객들이 부자 되게 하고 싶은 게 저희 목표입니다. 같이 저 또한 마찬가지로 건물주가 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고객과 같이 그 고객이 그리는 그림을 끝까지 완성될 수 있을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다양한 이유로 이혼을 고려하는 부부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안예리 변호사와 함께 이혼 소송에 대한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이혼이 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이혼 건수는 측정 시기에 상관없이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최근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진 가정이 많고 또한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이 늘면서 갈등이 생겨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이제 재산 분할이나 여성들이 경제적 문제 때문에 이혼을 망설이는 경우가 있었지만 요즘에는 여성들의 경제적 능력도 향상되었고 그리고 가정주부에게 재산 분할이 되기 시작하면서 경제적 자원 부재에 대한 문제가 해결된 점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이혼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이혼의 방법은 크게 협의 이혼, 조정 이혼, 그리고 재판사항 이혼이 있는데요. 이 중에 협의 이혼은 당사자들이 이혼 의사가 합의가 되면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라는 것을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비, 양육권, 친권에 대한 협의서도 제출하셔야 되고요. 이후로는 이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의 숙려기간이 도과되면 이혼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어느 한 가지라도 협의가 되지 않으시면 조정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을 하셔야 되고요. 조정이혼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단시간 내에 끝나는 장점이 있고 변호사들이 당사자 참석 없이 직접 대리하여 당일 조정이 이루어지면 당일 이혼의 효력이 성립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는 법정 사유에 해당이 되어야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장기간 별거를 하였다거나 혹은 가정폭력 혹은 부정행위 등이 그 예가 됩니다. 재산 분할 비율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재산 분할 비율은 혼인 기간 중에 소득 또는 경제 활동, 재산의 형성에 대한 출처나 경위, 그리고 혼인 기간도 중요하고요. 아니면 일방이 지나치게 사치해서 재산을 낭비하였다거나 혹은 부부 중 배우자의 일방에 부모님이 재산을 취득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거나 혹은 미성년자를 양육해야 한다거나 하는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을 반영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일방이 특히나 혼인 전에 취득한 자산의 경우에는 특유재산으로 보아서 보통은 재산 분할이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요. 이제 혼인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재산의 유지와 형성에 기여를 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가정주부가 그 가사 분담을 통해서 그 부동산의 재산의 유지에 기여를 하였다고 보기 때문에 요즘에는 재산 분할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양육권자가 될 수 있습니까? 협의이혼이라면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을 하면 되지만 이제 재판상 이혼에서는 양 당사자가 본인이 더욱 양육권자로서 적합한 자임을 주장 입증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에는 미성년 자녀의 성별, 나이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부모가 아이에 대한 애정도나 친밀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 또 아이가 부모에 대해서 어느 부모를 양육권자를 선정할지를 의사를 밝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반영되기도 하고요. 결국에는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는 자를 선정하게 되는 것인데요. 특히나 별거 이후 이혼에 이르기까지 부부 중에 일방이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이가 특히나 유아인 경우에 평온하게 양육해왔다면 쉽게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양육권자가 아닌 쪽의 면접 교섭권은 어디까지 허용될까요?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면접 교섭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평소에는 격주로 만나거나 혹은 당일 만나고 오거나 숙박하는 경우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명절에는 또 2박 3일을 만나고 평소에는 주말만 만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전면적인 배제를 할 수 있는데요. 면접교섭권의 배제는 시기나 장소 그리고 방법에 대한 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면적인 배제는 자녀의 복리가 침해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양육비 문제는 어떻게 조정할 수 있을까요? 우선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그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양육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기도 하고요. 다만 이제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서울가정법원이 배포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라는 것이 있어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자녀에게 고액의 치료비나 그리고 교육비가 드는 경우가 있고 또한 자녀의 거주 지역도 그 고려돼서 감산 또는 과산되고 있습니다. 부부간의 각서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민법 제103조에서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고요. 또 협박에 의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외에도 이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내용을 쓰셔야 하고요. 형식적인 방식으로 따진다면 이제 당사자의 인적사항, 도장이나 서명, 그리고 날짜도 꼭 기입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남편이 아내에게 부정행위를 다시 한다면 10억 원을 지급한다는 약정금 각서를 쓴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법원에서 다투어졌을 때 그 금액이 지나치게 과다하고 그리고 협박에 의한 것이라고 보아서 인정이 되지 않았던 사례가 있는데요. 이에 반해서 부정행위 기간이 매우 길고 금액이 합리적이라면 또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보통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포기 각서를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경우에는 조정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에서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요. 협의이혼만 효력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혼 사건 전문 변호사로서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많은 분들이 일생에 한 번 겪을까 말까 한 크나큰 사건이기 때문에 특히나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일방의 과실로 잘못으로 이혼을 하시는 경우에는 정말 오랜 시간 고통을 겪으시는데요. 저는 이혼 상담을 할 때 당사자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을 1순위로 염두에 두고 있고요. 그리고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그 배우자와의 오랜 반목을 끝내고 새로운 시작을 하실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돕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겨울에는 눈이 건조해져서 인공 눈물을 자주 사용하게 되는데요. 올바르게 인공 눈물을 사용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부제가 들어있지 않은 일회용 인공 눈물은 변질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 번 사용한 이후에는 폐기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인공 눈물은 한 방울만 넣어도 충분한데요. 너무 많이 넣게 되면 오히려 눈의 건조함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존제가 들어간 인공 눈물은 너무 자주 넣으면 각막염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